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용공학과 4학년 권유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번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토모세라피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지만 세간에서는 토모테라피라고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아 영상에서도 토모테라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토모테라피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토모테라피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린 뒤 토모테라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모테라피는 환자 몸의 치료 부위를 360도 돌아가면서 치료하려는 암을 여러 단층으로 나누고 단층마다 수백 개의 방사선을 조사하도록 고안된 특수한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토모테라피는 치료 시 방사선 조사부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치료 부위의 모습이 조사부의 위치에 맞게 수시로 그 모양이 바뀝니다. 또한 환자분이 누워있는 치료 테이블이 치료 도중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들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모테라피가 내장하고 있는 고압 컴퓨터 단층 촬영을 이용하면 치료 직전 환자분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고 설계된 CT 영상과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세밀한 조사야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치료 부위를 세분화하고 각각의 세분화된 영역들은 방사선의 세기가 조절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여 수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 장비들은 이를 이상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아 감마나이프 등과 같이 특수한 설비를 이용하여 치료를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신 치료기인 토모테라피는 영상 유도 치료를 기반으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호흡 조절 치료,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를 포함 정의적 방사선 수술까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모테라피의 구조는 크게 방사선 치료기 기능, CT의 영상장치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기 기능은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시키는 부분이고 CT의 영상장치 기능은 종양 부위의 위치를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토모테라피와 같은 방사선 치료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방사선 치료부터 살펴보면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암 조직은 물론이고 암 주위의 정상 부위까지 함께 조사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로 선형 가속기 라이낙을 이용하고 방사선 조사 방향의 수가 극히 제한됩니다. 다음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여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의 입체 구조에 맞추어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컴퓨터 시스템과 연결하여 방사선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종양의 입체 구조에 맞추어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입니다. 컴퓨터 촬영 장치 CT로 병변 부위를 확인한 다음 방사선이 정확하게 조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치료 전 혹은 치료 중에 영상 장비를 통하여 치료 부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이 조사되는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어 정상 장기 부분에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를 최소화하여 방사선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외과용 칼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용량의 방사선을 정교하게 투여하는 새로운 방사선 치료 방식이며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모테라피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95년에 X선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인체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마리 키리가 발견한 라듐을 이용해 그 당시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진행했고 1950년 도입된 코발트 치료기로 인해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심부 종양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의료용 선형 가속기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CT와 방사선 치료기를 융합한 형태의 토모테라피 장비가 개발되어 더욱 정교한 IMRT가 가능해졌고 기존의 의료용 선형 가속기에서 원뿔형 빔, 전산화 단층 촬영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어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토모테라피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방사선은 1930년대 이전부터 의료 분야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린트겐이 1895년에 X선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인체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마리 키리가 발견한 라듐을 이용해 그 당시 암 환자들에게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1931년 어니스트 로렌스가 세계 최초로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934년 최초로 인공 방사성 핵종이 개발되면서 방사선 동위 원소의 의학적 이용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941년 사우러츠가 방사선 요오드를 갑상선 질환 치료에 적용하면서 방사선을 외부에서 치료 부위에 조사하는 것이 아닌 인체 내부에 방사성 물질을 투여하여 진단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해밀턴이 가이 거뮬러 검출기를 이용하여 갑상선에 방사성 요오드가 섭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체의 생리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핵의학 영상 진단 기술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과거 피부암과 같은 표재성 질환 치료에 집중되었던 방사선 치료는 1950년 도입된 코발트 치료기로 인해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심부 종양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의료용 선형 가속기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방사선의 높은 에너지가 세포의 DNA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 치료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정상 세포의 DNA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방사선의 무분별한 이용에 경각심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우려는 세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핵무기 사용 후 발생되는 방사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는데, 폭발 후 발생된 엄청난 방사능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57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언급하였고,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할 목적으로 유엔 산하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립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는 의료영상기기 개발이 두드러졌습니다. 1971년 앨런 코맥, 고드프리 하운스필드 주도로 최초로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장치 CT가 개발되었으며, 1980년대에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가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CT의 개발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방사선 치료에도 큰 역할을 미쳤는데, 고에너지의 방사선이 조사될 환부를 이전에 비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CT 영상을 이용해 방사선 조사 선량을 3차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계의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임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역 콜리메리터가 개발되면서 중형 부위에 맞게 선량을 조절하여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 기법도 이 시기에 개발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CT와 유사하게 단층 촬영이 가능한 양전자 단층 촬영 장치 펫이 개발되어 인체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뿐 아니라 생리학적 기능도 영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FDG 펫이 임상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종양의 포도당 대사를 통한 종양의 악성도 여부 진단 및 치매, 간질 등의 뇌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중요한 진단 기술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CT와 방사선 치료기를 융합한 형태의 토모테라피 장비가 개발되어 더욱 정교한 IMRT가 가능해졌고, 기존의 의료용 선형 가속기에서 원뿔형 빔, 전산화 단층 촬영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어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방사선 조사 중 종양 및 정상 조직의 움직임을 감안하여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호흡 동조 방사선 치료 기술도 개발되었으며, 최근에는 입자 방사선이 일정 깊이에만 방사선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정상 조직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입자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성자 빔 치료기는 국내에도 이미 도입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양성자보다 무거운 질량 때문에 종양조직 사멸에 더 탁월한 효과를 가져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리는 중입자 이온 치료기가 도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분류 방법을 이용해 토모테라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모테라피는 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진단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토모테라피는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토모테라피는 환자 몸의 치료 부위를 360도 돌아가면서 치료하려는 암을 여러 단층으로 나누고 단층마다 수백 개의 방사선을 조사하도록 고안된 특수한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모테라피는 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주파수의 범위를 이용했습니다. 토모테라피는 방사선에서 X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방사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이란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들이 특정한 입자나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자핵으로 바뀌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입자나 빛이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빛이나 전파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는 감마선, X선이 있습니다. X선은 특성 X선과 제동방사 X선으로 나뉘는데 특성 X선은 정해진 에너지 값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선 회절 분석이나 X선 형광 분석과 같은 물질 분석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동방사 X선은 외부에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전자가 원자핵의 영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감소할 경우 감소된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입니다. 제동방사 X선은 특성 X선과는 다르게 넓은 에너지 영역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의료용 혹은 산업용 엑스레이 영상기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성 X선과 마찬가지로 X선 스펙트럼을 보면 특성 X선 아래에 넓은 에너지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X선으로서 넓은 에너지 영역 영상기기에 사용합니다. 토모테라피는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방사선 치료기와 CT가 융합된 치료기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토모테라피가 X선을 사용한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분류 방법입니다. 이 분류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에서 나왔던 분류 방법으로서 의료기기의 등급을 이용해 분류해봤습니다. 한국은 3등급, 미국은 클래스 2, 유럽은 클래스 2B, 일본은 고도관리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의 3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클래스 2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1보다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들로 일반 통제 검사 이외에 추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한국의 2등급 제품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클래스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클래스 2B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의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고도관리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의료기기에 부작용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토모테라피는 환자 몸의 치료 부위를 360도 돌아가면서 치료하려는 암을 여러 단층으로 나누고 단층마다 수백 개의 방사선을 조사하도록 보완된 특수한 방사선 치료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료기기 등급이 3등급, 클래스 2, 클래스 2B 고도관리 의료기기인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은 체열 진단기에 대한 설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